네, 오늘 살펴볼 내용 주제 보시죠. 실적입니다. 4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됐습니다.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봐야 될까요? 들여다보시죠. 앞서서 1월 초반에 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내놨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 대형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1월 다섯째 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설 지나자마자가 될 텐데요. 대표적으로는 29일에 삼성전기나 LG노텍, 그리고 30일 이렇게 주 후반으로 갈수록 SK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 그룹들도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 그리고 4분기는 전통적으로 어닝 쇼크 가능성이 높은 분기다라면서 약간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 코스닥 쪽에서의 실적 발표는 2월 달 초순부터 좀 시작이 될 텐데요. 여기서 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4분기까지 실적이 발표되면은 2019 회계연도의 전체적인 또 이 사업 보고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하나둘씩 공개될 예정인데요. 최근에 이 4개 사업연도 연속해서 영업 손실을 낸다거나 혹은 자기 자본이 현재 잠식 국면에 놓여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퇴출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몇몇 기업들과 관련된 이런 증권사의 레포트도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주의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그리고 전반적인 증권가의 시각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김광현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4분기 어닝 시즌 전반적인 상장사의 이익 전망치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4분기 어닝 시즌에 막이 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치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삼성전자가 전망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4분기 증시 전체 영업이익 전망치는 소폭 하향 조정됐는데요. 삼성전자가 전망치 대비 6천억 원 가량의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의 전망치 하향 조정 폭이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망치 하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요인입니다. 부진한 전망 때문인지 관심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이유, 그 밖에도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우선 4분기 어닝 시즌은 다른 어닝 시즌에 비해서 기간이 깁니다. 그 점이 집중도를 낮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어닝 시즌 45일이면 끝나지만 4분기 어닝 시즌 같은 경우는 잠정 실적을 발표하지 않는 종목의 경우 실적을 확인하는데 최대 3개월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3개월이 지나고 나면 또 이제 1분기가 끝나는 시점과 겹치게 되거든요. 이미 그 시점에서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연간 가이던스가 같이 발표된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4분기 어닝 시즌, 4분기 실적보다는 발표될 기업의 미래 이익에 관심이 더 있다 보니까 포커스가 연간 가이던스에 맞춰지는 경향이 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가의 흐름도 4분기 실적보다는 연간 가이던스의 상향 혹은 하향 여부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도 이제 언급하셨지만 4분기는 계절적으로 어닝 쇼크가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매년 200개 종목을 선정해서 4분기 종료 시점의 전망치와 실제치를 비교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4분기 전망치를 상회한 종목의 개수는 평균 52개에 불과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150개 종목이 전망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것이죠. 4개 종목 중에서 3개 종목이 전망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4분기 어닝 시즌 의미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볼 수 있을까요? 4분기 실적은 전망치를 하회하겠지만 그 하회하는 폭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2020년 전망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 부진했던 이익, 2020년에는 뚜렷한 회복이 예상되고 있고 분기별 이익 증감률은 올 1분기, 늦어도 2분기에는 플러스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4분기 실적, 전망치를 다소 하회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익 증감률은 19년 3분기에 비해서 높아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달리 말하면 17년 3분기부터 시작된 이익 사이클의 하락 추세가 2년 만에 끝나는 시점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2020년 증시가 지난 2년과는 다른 모습일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4분기 실적 시즌의 결과에 따라서 2020년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가 평가가 될 테고요. 그리고 그 전망치는 그 신뢰도는 곧 2020년 이익 증감률에 대한 신뢰도다라는 점에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분기 실적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투자자분들께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김광현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제 토마토 투자클럽 신규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님, 네, 이번 실적 시즌의 관전 포인트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늘 이제 실적 시즌 관전 포인트는 이제 어닝 쇼크냐, 서프라이즈냐, 이게 이제 제일 큰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대로 보게 되면은 늘 이제 기대 충족률이 좀 낮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이 좀 보일 텐데요. 네, 코스피 연도별 4분기 영업이익 추이가 좀 보이면은 이제 파란 색깔이 뭐냐면은 각 연도마다의 이제 공식적인 기대치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얼마 충족했느냐 하는 건 회색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평균을 내보면 2015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한 83% 정도 충족을 시켰으니까 뭐 한 20% 정도 어닝 쇼크는 일반적이었다. 예,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4분기, 그 2019년도 4분기에 관련해 가지고도 29조 7천억 지금 공식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거기서 실제적으로는 지금 어닝 쇼크 감안해가지고 23조 3천억 지금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대치는 29조 7천억이지만 실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23조 3천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좀 그 대입을 해보면은 종목별로 어닝 쇼크율이 20%보다 밑으로 빠진다. 이러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좀 쇼크가 있을 거다. 그리고 올해 연간 기대치 자체가 전망치가 좀 빠질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 얘기는 이제 20% 미만으로만 어닝 쇼크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올해 연간 전망치에 변화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가령 올해 어닝 4분기에는 이렇게 기대치가 낮은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렸다.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그렇잖아요 지금. 맞아요.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갑자기 수급이 쭉 몰리고 신고가를 내버렸잖아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이 굉장히 좀 이제 퍼폼이 좀 좋을 거라고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시장 전체로 봤을 적에 지금 기대치가 실제로 그 컨센서스보다 20% 정도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 정도까지만 평균적으로 어닝 쇼크가 안 나오면은 네. 그럼 올해 전체 EPS 이익 추정치는 계속 상향될 거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20% 정도의 어닝 쇼크는 아닐 걸로 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큰 걱정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표가 업종별로도 하나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 네, 표도 한번 좀 들여다볼게요. 그거는 이제 그 다음 그 네.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실적 발표가 됐을 때 주가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가 이제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업종별로의 표를 좀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기대감이 먼저 좀 반영된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업종별로 4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인데요. 일단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 보면은 또 IT, 가전 이런 것들이 그 오른쪽에 속해 있죠. 그 오른쪽이라는 건 뭐냐면은 영업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권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증가율이 오히려 안 나온 쪽이에요. 언제 대비일까요? 전년 대비일까요? 이게 YOY입니다. 네, 전년 대비. 그리고 디스플레이라든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영업이익 증가율이 적자 전환입니다. 마이너스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은 반도체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디스플레이도 많이 올라와 있지만 사실상 4분기 영업이익으로 보게 되면은 그 YOY로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분명히 지금은 이제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로만 본다면은 선반영되고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요 선반영된 그 4분기 영업이익만을 본다면 이렇지만은 하지만 이렇게 올라온 데 또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영업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긍정적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또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본다든가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닝 쇼크율이 얼마나 지금 영업이익이 덜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대치보다 실제로 나온 게 얼마나 기대치를 충족시켰느냐 하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영업이익이 안 나올 거는 시장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주가가 올라온 부분은 올해 전반적인 기대치를 안고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인 기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요번에 나오는 어닝 쇼크율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 덜 나왔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컨센서스를 얼마나 충족시켰느냐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아직 뭐 덜 반영된 섹터 이쪽은요? 덜 반영된 쪽은 이제 또 왼쪽 부분이죠. 보면은 에너지 유틸리티 조선 운송은 저 YY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영업이익이 잘 나왔잖아요.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쪽은 오히려 지금 안 올라가 있죠, 주가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쪽에 안 올라간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쨌든 지난 4분기를 보는 게 아니고 올해 전체 전망을 보면서 그런 시장이 것 같아요.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기대감 미반영된 섹터는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에너지 쪽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그 S-오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맞아요. 이제 중동발 불안감 같은 것들이 이제 원유의 어떤 원가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불안감을 자아내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좀 과다 반영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분명히 이제 좀 반등이 좀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실적은 그래도 괜찮다 이러면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틸리티 쪽에는 한국전력이 이제 대표적이죠. 근데 이제 정부 정책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한국전력에는 불리하게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그런 기대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기가 지금 안 도는 것 같고요. 조선 쪽에는 올해 전망치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좋으면서 이제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종목들은 조금 이제 미진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2019년도에 목표를 달성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지만 저는 조선주들은 올해는 일단 이번 4분기 때 실적 털고 나면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로 보고 있고 운송 쪽에는 사실 운송 이렇게 엮여 있지만 저 안에 택배도 있고 항공도 있고 해운도 있거든요. 네네. 택배만 좋았습니다. 안 그래도 한진이 어제 장 마치고 나서 실적을 내놨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예. 한 해 기준으로 봐도 영업이익이 전년에 2배, 네, 뭐 네. 4분기도 2배, 뭐 이런 식이던데 그쪽만 좋다. 택배만 좋았고 항공은 부진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해운 쪽에는 뭐 이제 지금 주가 수준으로 보면 좀 보합권이다. 이 정도 보기 때문에 운송을 좀 이끈 거는 택배 네.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섹터 밑에 좀 더 보겠습니다. 네. 뭐 증권이라든지 상사 이쪽도 일단은 좀 전년 대비로는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인데 반영이 좀 됐나요? 증권 쪽에는 조금 더 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증권은 근데 이제 증권사마다 조금씩 그 이슈가 좀 달라요. 이제 그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부동산 PF.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빠져 있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올라간다는 걸 봤을 적에는 오히려 이제 좀 개인들 거래가 좀 많은 키움증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오히려 수혜가 좀 될 수 있겠고 이제 그 아이비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쪽은 올해는 조금은 좀 불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저희가 업종별로 좀 나눠봤는데 네. 그래서 아마 앞서서 김광현 연구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4분기보다는 이제 올해 네, 네. 한 해 동안의 눈높이가 더 맞춰져 있어서 크게 의미를 두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적 시즌 어떻게 좀 공략을 해봐야 될지 이렇게 반영된 정도라든지 올해 실적 전망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각기 네. 좀 다른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섹터 좀 하나씩 나눠가 볼게요. IT 먼저 좀 보자면은 이번에 실적 시즌 전후로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IT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쪽이 이제 반도체, 스마트폰 쪽이죠.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는데 이번 4분기 실적보다는 이쪽에는 이미 기왕에 올라왔기 때문에 뭘 보느냐면은 이제 올해 1년 전체의 실적 대비한 이제 선행 밸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IT 쪽에는 지금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선행 밸류가 지금 11배, 12배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은 좀 탄력이 좀 떨어질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선행 밸류 상으로 봤을 적에 8배 밑에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끌어올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5G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빠졌던 이유가 네. 뭐 KMW도 그렇고 뭐 이제 여러 종목들이 4분기 때는 네, 우리나라 그 기지국 설치가 조금 이제 미진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빠져 있는 네. 겁니다. 근데 이제 올해 전반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글로벌 업체들이 전부 다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오늘 뉴스 나왔죠. 네. 삼성전자가 미국에 있는 5G 네트워크 설계사를 인수를 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글로벌 시동을 이제 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오히려 이번 4분기 실적을 발표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우려감을 털고 그리고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권에 있는 종목들 충분히 지금 2차 반등을 네.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서 네. 이쪽 한번 보시면 좋겠고. 지금 5G 같은 경우는 사실 11월 달 초반에 먼저 RFHIC인가요? 예. 그때 쇼크 나오고 그다음에 예. KMW 쇼크 나오고 예. 그래서 한번 와르르 그렇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예. 있어서 이번에도 3분기 그랬는데 4분기는 숫자를 좀 확인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3, 4분기는 다 비슷할 겁니다. 아. 4분기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번과 같은 그런 주가 충격은 없을 거로 이미 보시는 소화가 거죠? 됐다고 보고요. 아, 거기에 대한 네. 기대치는 이미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에 대한 전망은 좋기 때문에 4분기 그렇게 이제 봐야 실적 된다. 확인하고 나면은 네. 뭐 그렇네 그러고 이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에 좀 움직이고 있는 2차 전지 쪽 이쪽은 예.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 쪽에는 지금 사실 한 가지 이제 변수가 뭐냐면 중국 쪽이 보조금 지급을 유지하죠. 중지한다고 했다 지금 유지하기로 했지 네.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간 EPS 증가율이 이제 상향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제 그 리포트들이 이제 목표가 상향 리포트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면은 2차 랠리가 좀 가능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나온 거는 일단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쉴 여지가 있어요. 아. 제 생각에는 요번에 쉬면서 4분기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우려감으로 만약 조정을 받는다면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여기서 헷갈리는 게 네. 반도체 쪽도 4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지만 올 한 네. 해가 좋기 때문에 네. 고 사인을 주셨고 예. 그런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4분기 안 좋지만 앞으로 좋아질 건데 2차 전지는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같은 실적 전망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전략이 다른 이유는 어디 있나요? 반도체 쪽은 이미 목표가들이 상향 조정이 이미 다 나왔죠. 예, 근데 2000년 아직까지 아직 EPS 상향 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될 때까지는 아마 조정이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구간에서 잡아두면은 네. 상향 조정이 됐다는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다시 2차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숫자로 확인이 돼야 되군요. 다음으로는 또 IT, 뭐 디스플레이 이쪽 한번 예, 예. 가볼까요? 디스플레이 쪽에는 종목별로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 OLED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보셔야 되겠고, OLED 투자를 하는 쪽이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2분기부터 투자를 다시 재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와 LG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종목들도 챙겨 보시고, 삼성도 지금 QLED 투자를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죠. 삼성 관련 종목도. 근데 삼성 관련 종목들은 좀 미리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되겠고, 또 이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 납품이 확인되는 종목들, 이런 쪽을 좀 보셔야 될 텐데, 뭐 종목 한 종목 좀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관련돼 있고 중국 이제 납품까지도 기대감이 있는 종목 또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 야스예요. 야스는 좀 피해 줍니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OLED 투자를 좀 지연한다 그래가지고 많이 빠져 있는데 지금 바닥은 좀 잡기 있기 때문에 네. 아마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4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 반등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 IT 밖에도 움직이는 종목군들 중에 네. 실적 시즌 팁 주실 만한 그런 섹터 좀 봐주세요. 일단 요즘에 이제 그 순환매가 돌면서 중국 소비주들이 이제 많이 돌고 그렇죠. 있는데 사실 그 네. 중국 소비주들은 실적보다는 어떤 이제 그 이벤트 모멘텀이나 이제 그런 걸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화장품주들은 사실 많이 올라왔지만 한국 화장품이라든가 그런 쪽에는 실적 베이스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실적보다는 그런 모멘텀 베이스로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하지만 이제 파라다이스라든가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적이 좀 잡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제가 보는 쪽은 컨텐츠라든가 엔터 쪽에는 올해 확실히 좀 실적이 좋아질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바이오 쪽 있죠. 네, 바이오 쪽에는 이제 실적보다는 이벤트 모멘텀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센티가 중요하고 네, 그래서 바이오 쪽은 여전히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케도 아직 남았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이벤트 베이스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